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저는 트위치에서 하스스톤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솔레이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스스톤 등급이 25등급까지였던 게 50등급까지 늘어나는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패치로 인하여 하스스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는 초심자분들이 하스스톤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 카드만을 이용한 덱으로 50등급부터 25등급까지 등반하는데 필요한 하스스톤의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들을 담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의 내용은 25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에도 필요한 아주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것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스스톤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전설 등급에서 하스스톤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스스톤을 처음 키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튜토리얼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이 튜토리얼 모드는 블리자드에서 하스스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깨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튜토리얼에 대한 영상 공략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올리지 않고 바로 대전 모드, 대전 모드로 들어가서 다른 유저와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 모드로 바로 들어와 보시면은 제이나 이외에 다른 8칸이 있죠. 이 8칸들은 지금 보시면은 자물쇠 모양으로 어떤 잠겨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스스톤에는 총 9개의 직업이 있는데 다른 직업들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인 모험에 들어가셔서 연습 일반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이나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제이나 말고 다른 8개의 직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8개의 직업들을 한 번씩만 깨주시면 이 다른 8개의 직업들도 대전 모드에서 플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제이나 마법사 직업으로 등급전을 돌렸는데 상대가 제이나 이외에 다른 직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게임을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직업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는 어떤 기본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덱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덱은 하나도 지금 파란색 보이죠? 이게 한 번도 손을 안 갔다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마우스만 한 번 갖다 대도 이 파란색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네, 바로 새로 만든 계정이고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카드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먼저 여러분들과 바로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로 자 등급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에는 9개의 직업이 존재하고 그 직업별로 각각 특색이 있는 카드들과 영웅 능력이 존재하죠. 저는 하스스톤을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은 제이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이나의 어떤 영웅 능력이 어떤 필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반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 카드 구성이 제이나가 워낙 다른 직업들보다 우수합니다. 상대 직업은 사제가 나왔죠. 일단 이렇게 하스스톤을 처음 하시면은 여관 주인이 나와서 힌트를 하나 주죠. 비용이 높은 카드는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비용이 높은 카드는 초반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반 2코스트, 3코스트, 2마나, 3마나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가 높은 카드를 넣어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 약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전 2코스의 민무라고 하나만 들고 와볼게요. 왜냐면은 2코스의 민무라고 냈고 그 2코스의 민무라고 냈을 때 어떤 다른 민무라고 이에 다른 어떤 카드를 또 내는 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민무라고만 들고 와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네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선공과 후공, 선공 먼저 시작한 사람 선공, 나중에 시작한 사람 후공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선공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카드를 먼저 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공인 플레이어는 지금과 같이
자, 패 보이세요?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상대 패는 처음에 3장이었고 한 장 드로우를 봐서 4장이 되었고, 저는 4장으로 시작을 해서 한 장 드로우를 받고 5장이 되었어요. 이처럼 후공인 플레이어는 카드 한 장 더 플러스 이 동전이라는 그 턴에만 만화 수정 1개를 더 쓸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주었는데요. 이거는 역시 선공이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의 어떤 불리함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하스스톤 제작자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코스에 맞춰서 또 민무라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해주고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본체에 힐을 하고, 아니네요. 네, 은빛 털고일라 우두머리, 이 도발. 하스스톤에는 도발이라는 옵션을 가진 카드들이 몇 개인데, 이 도발은 이 도발 카드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 도발 카드 이외에 다른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거는 하수인과 상대방 직업, 본체,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캐릭터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도발을 치우지 않으면. 보세요. 빛이 당신을 태울 이런 말이 것입니다. 나오죠. 가로막고 있어. 자, 그럼 지금은 3마나 코스가 있으니까 2코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1코스트 하수인, 멀록 약탈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풋내 기술자라는 카드는 전투의 함성으로 카드 한 장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투의 함성이란 카드는 내 손에서 하수인을 냈을 때 발동한 효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코스 멀록 약탈꾼을 먼저 내고 2코스에 풋내기 기술자를 낼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카드를 먼저 뽑아서 그래서 뭔가 다른 더 좋은 1코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드로우를 보는 안녕하세요. 풋내기 기술자 카드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낼 거였던 멀록 약탈꾼 카드를 내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도발을 뚫지 않으면은 다른 캐릭터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발을 씌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볼까요? 아까 도발 카드라고 막으려고 했지만 정신분열, 네, 본체에 5데미지를 넣는 카드. 자, 지금 카드 보시면 아까 이 사제가 첫 턴에 성스러운 일격이라는 카드를 제 본체에 가격을 했죠. 그리고 아까 전턴에 3마나 타이밍에는 은빛 털골라 우두머리 도발을 내었고, 4턴에는 정신분열을 써서 턴을 넘겼습니다. 지금 은빛 털골라 우두머리 이외에 1턴에 성스러운 일격을 제 본체에 공격한 플레이나 정신분열 주문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는 지금 초반에 게임을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좋지 않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서로 HP가 30이죠. 서로 HP가 30이고 이 HP가 30인 거를 먼저 까는 사람이 이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HP 30을 먼저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빛이 당신을 필드 태울 싸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인의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전장에는, 제 필드에는 하수인이 5개나 깔려있고요, 상대 필드에는 하수인이 전혀 깔려있지 않죠. 이러면은 제가 필드를 장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문 하나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하수인은 살아나오면은 계속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본체의 체력을 깎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요한 게 하수인을 많이 깔아야 합니다. 제 하수인을 많이 깔아서 그 하수인을 이용해서 상대방 본체를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시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절대 초반에 본체를 공격하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일단 필드, 하수인, 내 하수인들을 많이 까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하수인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제 필드에 자, 상대 체력이 6인 도발이죠. 그러면은 상대 체력인 6인 도발을 뚫기 위해서는 제 공격력을 6으로 맞춰서 도발에 공격을 해주어야 하는데, 공격력 3짜리 붉은 늪지 랩터와 자, 공격력 2인 하수인이 2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저한테 3가지가 있네요.
민물악어, 그리고 무쇠턱 거북, 그리고 멀록 약탈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교환할 바에야 체력이 가장 낮은, 자 민물악어도 어차피 죽고 공격력이 3이니까요 민물악어도 어차피 죽고 멀록 약탈꾼도 어차피 수렁 이기 괴물을 뚫어내려면은 죽어야 하죠. 그러면은 역시 체력이 1짜리보다는 체력이 2인 민물악어를 살려두는 게 제 필드를 강하게 가져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물악어가 아닌 아까 멀록 약탈꾼으로 이제 수렁이기 괴물을 공격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 상대 플레이어도 하수인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네요. 네, 여러가지 버프를 주어서 또 하수인을 강화시켜서 필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3-2짜리 하수인을 제 2-7짜리 하수인으로 교환을 하고 제 2-7짜리 하수인을 살아남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득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 하수인을 상대 하수인을 하나 잡아 먹으면서 내 하수인은 살아남는, 이런 거 이제 이득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득 교환을 많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필드를 상대방보다 주도적으로 전개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득 교환을 통해서 제 카드 한 장으로 상대 카드 2장 이상을 잡아먹는 플레이를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카드 효율, 그러니까 카드의 어떤 수 싸움에 있어서 좋은 싸움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효율 좋은 카드 플레이를 통해서 전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도 강력한 하수인을 맞춰서 내고 이번엔 그냥 본체를 공격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 HP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 이제 HP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아, 죽음. 상대방 사제에 굉장히 좋은 제압기 중에 하나인데, 하수인 하나를 대상으로 처치하는 어떤 카드들을 제압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제의 제압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6코스트 6-7짜리 돌주모 우거가 이 3코스트 카드 한 장에 교환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고요. 자, 이제 상대방이 어떤 필드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상대방이 아까 제 상황보다 하수인이 더 많이 깐 모습입니다. 지금 상대방 필드에는 하수인이 3개가 깔려있고요, 제 필드는 2개 깔려있지만 이 화염구라는 킬각이 오른쪽에서 드로우 되었으므로 이 게임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승리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제를 이겼죠.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 사제 잠금 해제. 그러니까 마법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하는 플레이어를 만났을 때 그 직업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이 사제라는 직업도 제가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승을 하게 되면 이 마법사의 얼음화살이라는 또 좋은 기본 카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얼음화살이라는 카드는 앞으로 하스스톤에서 마법사를 플레이하게 될 경우에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빼고 넣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2코스트 카드이기 때문에 같은 2코스트 하수인 민물하거나 랩터를 빼줘서 얼음화살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코스에 멀록 약탈꾼을 빼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1코스에 1, 2짜리가 그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2장밖에 들어있지 않고 또 1코스에 나가는 게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상. 30장이 있죠. 30장이 있는데, 자, 카드를 보통 이제 3장 또는 이제 4장을 들고 시작하게 되죠. 그랬을 때 딱 첫 턴에 멀록 약탈꾼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내는 거는 약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록 약탈꾼을 빼고 얼음화살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랭크 게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똑같은 마법사 직업이 나왔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연 자, 그럴 수 손패를 어떻게 있겠어요? 들까 좀 볼까요? 일단은 손에 4코스 카드밖에 없죠. 그러면은 4코스 카드를 들고 할 경우 2마나 코스트, 3마나 코스트에 카드를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그냥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갈아줄게요. 다 갈아주고 다른 2코스 카드나 3코스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코스 민무라고가 나왔네요. 이러면 이제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예, 처음에 놀지 않고 저도 카드를 맞춰서 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연 동전을 사용해서 2코스트 하수인을 내주는 모습이네요. 동전 영웅 능력. 자, 이 플레이도 굉장히 좋지 않은 플레이예요. 자, 지금 이 플레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이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HP 30을 먼저 깎는 그런 게임이지만 노는군요. 이 영웅력을 먼저 사용한다고 해서 HP 30이 먼저 까진다 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반가워요. 하수인을 먼저 깔아서 이 하수인으로 계속 상대방의 본체를 가격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웅 능력이나 아니면 주문 카드 있죠. 이런 신비한 사람 같은 주문 카드는 한 번 사용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하수인들은 죽지 않고 필드에 살아남게 되면은 계속 상대방 본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사용하기보다는 역시 하수인을 먼저 깔아서 어떻게 한다? 그 하수인들로 상대방 본체를 공격하는 것이 저도 좋은 플레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영웅 능력을 사용해서 본체를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 2마나 하수인을 낼 수도 있고 3마나 하수인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3코스죠. 3코스 3마나 플레이를 한 턴인데 늑대 기술을 내게 되면은 체력 1이죠. 그러면은 상대방도 제이나 마법사이기 때문에 이 화염장렬 영웅 능력에 한 방에 교환이 당해요. 근데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서 그냥 민물학어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물학어를 내주고 이 민물학어로 상대방 본체를 가격을 해주고 이렇게 영웅 능력으로 본체를 한 대씩 때요. 자, 보세요. 이 1데미지죠. 그럼 이걸로 30번을 때려야 돼요. 한 턴에 한 번씩 하면 30턴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스스톤 게임이 카드를 한 턴에 한 장씩 뽑죠. 카드를 한 턴에 한 장씩 뽑는데 덱이 30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덱을 보시면 벌써 영웅 능력을 2번 눌렀죠. 그럼 23장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 23장을 다 뽑을 때까지 영웅 능력만 눌러도 전 죽지 않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 이 영웅 능력만을 해서 계속 제 본체를 공격, 이 플레이는 게임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장 1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인을 먼저 주도적으로 깔아서 그 하수인들로 상대방 본체를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처럼 보시면은 자, 열심히 때렸지만 저는 필드에 하수인이 3개가 남아있고 상대방 필드에는 하수인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HP도 4턴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드를 중요시하는 거를 항상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 플레이를 보시면은 4마나 아까 전턴에 이 센진 방패의 대가를 내줄 수도 있었지만 3-1짜리 하수인을 영웅 능력으로 잡아주고 2코스 하수인을 전개해준 모습인데요. 역시나 3-1짜리를 영웅력으로 잡으면은 효율이 좋은 것 같죠. 3코스에 3-1짜리 하수인 내는데 저는 카드 한 장을 사용하지 않고 영웅 능력만으로 상대방 카드 한 장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카드 효율 싸움에서 제가
우월한 위치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도발. 예, 도발이기 때문에 이 도발 카드를 먼저 정리해주지 않으면 전 상대방 본체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수인들로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저는 하수인을 2개나 교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이라는 주문 카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서는 민물악어로 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민물악어로 양을 잡아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양과 영웅 능력을 이용해서 3-2짜리 랩터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랩터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물악어로 양을 교환해준 모습입니다. 상대방은 신비한 사를 통해서 하수인을 정리해보도록 하네요. 이러면은 영웅 능력으로 한 장이 더 있네요. 이렇게 되면 영웅 능력으로 이 랩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아프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체력이 22고 상대방 체력은 19,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드를 보시면은 제가 상대방 필드에는 하수인이 하나도 없지만 제 필드에 하수인이 2개나 깔려있죠. 하수인이 2개나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수인 전개를 해주심으로써 상대방 본체를 좀 보세요. 이렇게 체력 22, 상대방 체력은 순식간에 8로 떨어졌죠. 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상대방은 하수인을 전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미지에 극복해서 계속 제 본체를 공격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수인을 먼저 깔고 누가 더 하수인을 많이 까냐, 그리고 그 좀 더 많이 깐 하수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체를 공격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 랩터를 잡아주고 싶지만 상대방 체력이 8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본체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비한 화살을 써보도록 할게요. 신비한 화살을 써서 이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러면 저는 좀 더 일단 랩터를 내주고 또 4마나가 남지만 오아시스 무색터 거북보다는 공격력이 높은 센즈 방패대가 내줌으로써 다음 턴에 죽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체력은 5, 제 체력은 22. 보시다시피 하수인이 더 많이 깔려있죠. 이 하수인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거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인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되겠네요. 화염구로 센진 방패대 하나 하지만 이 센진 방패 대가를 하나 정리하더라도 하수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까지 정리해주네요. 진작 정리하지. 이게 본체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체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수인을 먼저 많이 깔아야 돼요. 놀랍군요. 그렇게 되면은 본체 욕심 내면은 못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수인이 밀리기 때문에. 자, 센진 방패대가 교환하겠지만 오른쪽 들어 화염구가 났기 때문에 이 화염구로 상대방 본체를 공격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깔끔하게 2연승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숙제 하나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직업들을 일반 들어가셔서 이 직업들을 다 해방을 해주세요.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이 대전 모드 등급전을 돌리시면서 다른 직업들을 해방을 해두신 다음에 모든 직업을 10레벨까지 올려주세요. 이 직업별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카드 한 장씩을 카드가 한 장씩이 아니라 레벨이 올 때마다 카드를 이제 여러 가지 주거든요. 아까 제이나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없었죠. 아까 랭크 게임 등급전을 한판 플레이함으로써 얻었던 카드입니다. 이 얼음화살이라는 카드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카드가 아니에요. 이 얼음화살 카드 말고도 이 마법사를 계속 플레이하게 돼서 10레벨이 될 때까지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마법사의 기본 카드들이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 사냥꾼, 기타 등등 다른 직업들도 10레벨까지 올리면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기본 카드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0레벨까지 모든 직업별로 다 달성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직업별로 기본 카드들만을 이용한 덱과 그 덱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직업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